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은행의 아주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준금리인데요. 이게 지금 마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들 하죠.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요? 바로 어떤 선택을 해도 리스크가 따를 때 그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처한 상황이 딱 그래요.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국은행이 어떤 딜레마에 빠졌는지, 그리고 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지, 또 반대로 어떤 위험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은의 딜레마입니다. 사실 중앙은행의 결정이라는 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자, 이렇게 합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막 잡아당기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인 힘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야 해요. 그야말로 복잡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준금리가 뭔지 잠깐만 짚고 갈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한국은행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이걸 올리고 내리면서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조절하고 경제 전체의 속도를 컨트롤하는 뭐랄까 경제의 액셀러레이터이자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처한 상황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한쪽에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금융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경고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줄을 한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힘은 뭐였을까요? 바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력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는 사실 아주 명확해요. 일단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이나 우리 같은 개인들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좀 더 돈을 쓰거나 투자를 할 여력이 생기겠죠. 얼어붙은 내수 소비를 살리자는 겁니다. 요즘 반도체 같은 일부 산업만 잘 나가고 나머지는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경제 전반에 좀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거였죠. 자, 그런데 말이죠. 반대쪽에서 줄을 당기는 힘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이러다간 큰일 난다 싶어서 오히려 동결하거나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만든 아주 큰 위험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리스크,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이 숫자를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건 쉽게 말해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고 이게 바로 수입 물가 상승,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보세요. 서울 아파트 값이 거의 1년 내내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 이건 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말 컸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이랬던 겁니다. 왼쪽에서는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외치고 오른쪽에서는 환율이나 부동산,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한쪽을 잡으면 다른 쪽이 터질 것 같은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그야말로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경기 부양이냐 안정이냐, 이 줄다리기의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결론은 동결이었습니다. 기준금리를 2.50%로 그대로 묶어둔 거죠. 이건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지금은 섣불리 움직여서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안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뭐 좀 어렵게 쓰여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일단 지금 금리를 그대로 두고 국내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경기를 좀 살리는 것보다 환율이나 부동산 시장 같은 불안 요소를 관리하는 안정을 먼저 챙기기로 한 거죠.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더 흥미롭고 어쩌면 좀 깜짝 놀랄 만한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인데요. 다 제각각이죠. 한국은행 예측보다 훨씬 좋게 보는 곳도 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갈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경제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모두가 금리를 언제 내릴까만 쳐다보고 있는데 노무라 증권 같은 곳에서는 아니 다음번엔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정말 의외죠. 아니 지금 경기도 안 좋다는데 금리를 왜 올린다는 걸까요?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AI나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 전체 성장을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겠죠? 물가가 계속 2.5%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우리 대출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한국은행은 일단 안정이라는 줄 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다른 쪽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여전히 사방에서 줄을 당기고 있거든요. 과연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